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교수님 혹시 허프라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국내에서 야구를 좀 봤다 하는 사람치고 아마 이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겠죠. 국내 스포츠 중에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 프로야구인데요. 이 프로야구의 인기에 이분도 한 몫을 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구연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야구 경기만큼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편안한 이야기는 앉아서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프로야구 해설가 허구연 해설위원. 네, 아, 드라마를 정말 쓰네요. 아, 우측에 떴습니다. 복도를 넘겼어요, 진짜. 대마도까지 갔네요, 대마도까지. 주옥 같은 멘트로 야구 600만 관객을 이끄는 남자.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외길 인생. 만나고 싶은 사람, 허구연 야구 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야구 시즌이다 보니까 중계설 때 많이 바쁘시겠어요. 바쁘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주 3회. 네. 그 이제 유현진 선수가 금년에 이제 부상으로 나오질 않아서 그러는데 유현진 선수가 등판하면 또 주 1회 아니면 2회니까. 네. 사실은 뭐 작년까지도 주 평균 한 3, 4일을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쁘죠. 그 외에도 또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너무 바빠 보이시네요.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릴 때 허프라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별명인가요? 저도 그 소리를 듣는데 뭐 기성전돔 해가지고 돔만 강조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실은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야구발전위원장 처음 할 때 전국에 있는 야구장이 잠실구장, 부산 사직구장에서 초등학교 야구장까지가 한 160여 개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동호인 야구팀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동호인, 사회인 야구팀이 15,000에서 2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구를 한번 하려면은 돈을 주고 가서 운동장을 써야 되고, 또 하나는 한 2시간 가서 2시간 야구하기 위해서 2시간 가고 야구 2시간 하고 또 도는데 2시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이제 동호인들이 야구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리틀 야구팀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선수가 나오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군요. 선순환 가려면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프라가 뭐 야구장만 치워달라는 게 아니고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지만 야구 인구가 이렇게 저변 확대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경기력도 향상되고 그래서 사실 인프라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저도 뭐 야구 팬이기는 하지만은 그 인프라 면에서 그런 그 문제라든지 그런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의원님 이제 해설할 때 보면 그 말투, 사투에 대해서 이제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모셔서 말씀을 나눠봐도 역시 그 사투를 느낄 수 있는데 변화구를 정확하게 발음하실 수 있나요? 변화구라고. 제가 왜냐면은 이제 진주가 고향인데 서구 경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 해설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발음 교정이나 이런 걸 사실 초기에 했어야 될 것 같아요. 82년도 할 때. 근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하니까 나중에는 그 발음 때문에 발음에 신경을 쓰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할 때는 예전에 현대 유니콘스가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현대 유니콘스 하면 돼요. 근데 게임 막 하다 보면 현대 유니콘스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잖아요. 변화구도 맞아요. 변화구 이러면 되는데 변화구 이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 분들이 하는 얘기, 그냥 위원님 그냥 내용 위주로 편하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제 PD 분들은 제가 이 발음 때문에 신경 쓰인다거나 그냥 하세요. 야구 팬들은 다 알아들어요. 오히려 더 그래서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동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따라한 패러디 동영상 혹시 보셨나요?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일상을 조금 따라가서 영상을 찍어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서울의 한 특수학교를 찾은 허구연 해설위원. 익숙한 듯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섭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피치 할 거예요? 투수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피치요.
야구를 변형한 티볼은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허구연 해설위원이 아이들을 위해 오늘 하루 특별 코치로 나섰습니다. 파이팅 잘해봐. 오, 잘했어. 파이팅을 외쳐주며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허구연 해설위원. 근데 저거 해주면은 스포츠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애들 하면 이거 하면 그리 좋아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네? 뛰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허구연 해설위원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애들이 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이제 건전해질 수 있고 또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실은 그런 애들에게 이런 장을 함께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힘이 없지만은 어쨌든 이 학교를 이제 2년 연속 하는데 좀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2015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잠실 야구장. 경기 시작을 한참 앞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기장에 도착한 허구연 해설위원은 선수들을 직접 만나며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오늘 스타팅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예, 아니가. 그에게 해설자는 단순히 자리에 앉아 경기를 설명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슬라이드는 더 좋아졌다. 시청자들이 야구를 좀 더 정확한 정보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몫이자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몫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허구연 해설위원. 그의 거침없는 해설에는 남모르는 노력의 시간들이 녹아 있습니다. 저런 자료는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직접 만드시는 방송국이 되지만 제가 또 만들어요.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전으로 경기 시작부터 열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응이라도 하듯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치고 던지고 달립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재미를 더하는 허구연 해설위원. 막힘이나 주저함 없는 그의 해설에는 그동안 그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더 많은 이들이 한국 야구의 매력에 빠져들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네. 솔직히 위원님도 응원하는 팀이 개인적으로 조금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해설하실 때 마음속으로 좀 응원도 하고 좀 그러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많은 팬들이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 좀 의구심을 갖는데 네. 그리고 이제 많은 팬들이 지금 저도 많이 좀 시달렸는데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사실 지금 많은 어린 선수들을 제가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린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없는 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왜 저 팀에 저 선수만 칭찬을 해주냐? 그 대표적인 게 정수빈 선수라든지 네. 구자욱 선수 막 이런데 사진에 하나에 이태양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는 항상 이 프로 야구에 대해서 죄송하냐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프로 야구에 대한 위기 의식이고 크게는 한국 체육 또 프로 스포츠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경제가 지금 압축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3만 불 시대로 가면서 막 이러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는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 만일 지난번 IMF처럼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이는 프로 스포츠가 우리 스포츠계가 자생력을 갖추고 있어야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자생력을 갖추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 야구 팬들이 또 많은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상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신상품이. 그럼 뭐 야구의 신상품은 뭐냐? 새로운 스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치고 이승엽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승엽 선수가 나오면은 말이 필요 없어요. 아, 국민 타자. 네. 한마디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자욱 선수를 하면은 구자욱이 누구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을 막 해줘야 되는 게, 아, 쟤가 스타가 될 것 같다. 스타로 좀 하면서 상품 가치를 우리 높이겠다. 그러면 그 선수를 N5분의 1로 칭찬하면 안 되고 집중 조명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정수빈 그렇고 각 팀마다 그런 선수가 있어요. 젊은 선수다. 근데 그 젊은 선수들이 없는 팀들이 팬들이 보면 화가 나겠죠. 왜 우리 선수는 칭찬 안 해주냐 그러는데 그 짧은 방송 시간에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저는 그래서 그런 네. 면에서는 오해가 이제 생겼는데 요즘은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저 해설진이 왜 젊은 애들 저렇게 해주는가? 아, 우리 뜻이. 팀에도 해주네? 뭐 이제 이렇게. 네, 이번엔 저희가 허구현 의원님의 이런 인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녹화 전에 인생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맞죠? 네. 네, 그래프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초등학교 때는 뭐 10대 때는 다 비슷하지 않나 하는데 실은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해가지고 네. 나름대로 좀 잘할 때 20대 후반에 제가 큰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앞이 캄캄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는데 이제 뭐 국가대표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꿈을 이제 정말로 완성시켜야 되는데 한창 할 나이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 정강이뼈가 다 나갔거든요. 네. 네 차례 제가 수술을 했어요. 야, 그때 그래서 이제 방황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어쨌든 뭐 이제 병상에서 공부해가지고 네. 대학원을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법학 전공으로 가보자 이랬는데 사실은 그때 하도 운동하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모든 게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래 그걸 극복하고 이제 30대 이제 해설을 하면서 어쨌든 좀 인기가 있어 그런지 이제 청보 핀토스 감독을 했는데 그랬었죠. 네. 그때 이제 한 35대거든요, 만으로. 그때 이제 실패를 했죠. 성적이 안 좋았죠. 예, 네. 1년 만에 쫓겨났는데 그 실패가 뭐 충격이 엄청나게 컸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뭐 부상 당한 거 외에는 뭘 하면서 말 그대로 제가 졌구나, 실패했다. 네. 그걸 자인한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패를 하면 충격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제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전화위복이군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잘 활용하면서 아, 이걸 내가 다시 하려면은 다시 좀 더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 가서 다시 코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 또 정리를 하고 야구에 대해서 좀 깊이도 훨씬 깊어졌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실은 프로야구 감독을 한 4차례 정도 제의를 받았어요. 네. 감독을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 나는 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해설을 하면서 야구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감독이 내게 별로 그렇게 적합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네. 딱 마음을 그때 40대에 굳혔어요. 해설을 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굳힌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활용하면서 40대 때 쭉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해설을 하면서도 이 그 해설을 하다 막 집중을 하면 그 인스피레이션이 와요. 영감이. 네. 그거는 막 집중 오랜 경험을 하면 순간순간 오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노련기 성숙기로 보는데 그러면서 좀 이렇게 순탄해 가는데 뭐 나중에 또 은퇴한 후에는 좀 내려가겠죠. 네. 네, 허구현 위원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물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가요? 야, 예. 네, 이게 어떤 건가요? 뭐 이제 그 작가분이 요청해서 가져온 건데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스코어북인데 이거는 한 게임을 하면은 야구는 기록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한 게임에 관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기록을 하는데 옆에 뭐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방송국에서 주는 자료도 많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 자료를 정리를 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TV 중계를 하면은 시청자들은 화면을 보니까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현장을 봐야 돼요. 국내 프로야구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자료를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 스포츠는 순간이기 때문에 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눈을 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코어북 안에 되도록이면은 많은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료가 아무 많이 들어 찾는 동안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럼 모든 해설위원들이 이런 스코어북을 쓰나요? 스코어북은 다 거의 쓸 거예요, 써요. 이제 그건 조금 전에 한 거는 제가 이제 국내 프로야구고 이제 메이저리그 거예요. 순수 게임했던 건데 메이저리그도 메이저는 국내 야구보다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야구는 제가 뭐 선수만 봐도 뭐 이성재민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근데 메이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메이저가 30개 구단인데 25명이면은 750명이에요. 그리고 바뀌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그 선수 특성 뭐 이름부터 뭐 많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 중계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특히 유현진 선수 할 때 이럴 때 보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보잖아요. 그게 제가 실수를 하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자료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되죠. 보통 한 게임을 하면 사전 준비를 몇 시간 정도 해야 되나요, 그럼? 국내 야구 하면은 우리가 보통 6시 반에 게임을 하면은 제가 운동장에 도착하는 게 한 3시 정도, 한 3시간 반 전에.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3시간 반 전이나 3시간 전에 도착해서 선수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코치들하고 얘기해보고 감독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럼 이제 거기서 정리를 하고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독들이 얘기하는 거는 제인데는 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거든요. 오프 더 레코드지만 그러면 그거를 잘 이렇게 순화를 시켜야 되지 그걸 바로 해수도 안 되고 또 감독들이 말 안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집안 사정을 왜 전력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해설자는 그래서 그걸 잘한다. 끄집어내면서 이 얘기를 안 하면서 안 할 건 안 해야죠. 감독의 입장, 코치들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해야죠. 이야. 근데 허 의원님 이제 오늘 말씀 아주 재밌게 들었지만 허 의원님이 생각하는 야구의 매력이 뭡니까? 간단하게. 야구는 정말 인생과 같은 것 같아요. 야구는 정말로 이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누가 성자가 되느냐는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좀 잘 나간다고 어시되고 우쭐대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하다가는 큰 코 다치고 그다음에 처음에 너무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좌절을 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또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야구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6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나중에 뭐 7대6으로 지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인생이 그런 거듯이 어떻게 보면은 겸손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좌절을 하지 말고 꾸준히 도전하고 순간적인 또 극적인 반전이 야구만큼 큰 게 없잖아요. 외말 투합부터. 투합부터.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과 같다. 보통 사람들이 야구 팬들이 허구현 해설위원의 해설은 막힘이 없다. 술술 나온다. 그리고 가련들을 꼭 끌어준 해설이다 그러는데 오늘 모시고 말씀을 나누니까 정말 그 밑에는 많은 공부가 있었군요. 그럼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한국 야구 발전에 큰 몫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